안녕하세요. 권정아. 주민식입니다. 본부장님, 네. 이전 시간에 우리가 암보장에 관련해서 복잡한 용어들 네. 정리했고요. 네. 또 암치료비에 대한 이야기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네. 요즘 느껴보면 암치료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변했죠. 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암 치료를 하다 보면 네. 입원해서 수술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겠지만 네. 요즘은 트렌드가 통원으로 항암 방사선이나 항암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입원보다는 통원 치료가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네. 암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네. 어쨌든 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이제 보호자로 네. 여러 번 따라갔었는데 네. 어쨌든 항암 약물, 네. 그다음에 항암 방사선 네. 이 치료를 이제 병행하면서 하셨거든요. 병행하면서 입원을 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보통 통원을 해서 계속 치료를 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 동생이랑 저랑 스케줄을 맞춰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통원 치료 자체가 네.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까요? 통원 치료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매주에 한 번 가던가 아니면 이제 격주로 가든지 해서 총 몇 달을 치료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횟수가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저는 차를 갖고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어차피 기름값은 들잖아요. 그래서 교통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항암 치료나 방사선을 받을 때는 아침에 먼저 일찍 가가지고 검사를 받아요. 오늘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혈액 검사를 받으시는 그래서 거죠? 그 검사비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추가 약제비 있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보호자 일정 때문에 제 동생이랑 저랑 그 날짜를 맞춰야 되거든요. 직접적으로 치료에 필요한 비용도 있지만 네.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부대적으로 쓰는 간접비가 생각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 손실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직장을 네. 다니다가 네, 그 날은 맞아요. 또 빼고 월차를 네. 내거나 하셔서 네, 네. 같이 따라오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네. 그렇게 겪다 보니 보호자의 일정이나 어떤 시간 손실 거기에서 받는 솔직히 스트레스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은 보상받을 수는 없겠죠. 실질적으로. 하지만 적어도 네. 내가 암 통원 치료를 했을 때 나가는 금전적인 비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통원을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일부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통원비 개념으로 보장을 내놓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통원을 할 때마다 이제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해주는 보장이 있거든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암 통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진단비, 암 치료비, 암 수술비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은 여러분들이 이미 보유하고 계신다면 암 통원비에 대한 보장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뜻에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 제안서를 통해서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원을 하면 100만 원씩 보장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은 50세 여자분으로 제가 설계를 했고요. 그 주기약은 기본 1,000만 원만 집어넣고요. 암주 치료비 포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 치료당 진단 후 10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진단 시점부터 10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이고요. 네. 치료당 통원을 하시면 일반암 기준으로 100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암주 치료비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이 보장되시거든요. 그래서 여자분 기준으로는 25,900원 정도 나오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사항은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설계 안에는 뭐 종합병원, 뭐 상급종합병원 기준은 없거든요. 일반 병원에서 받으실 때의 보험료 기준인데 그런데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서 암 진단이 소견이 나오거나 검사를 통해서 진단 받을 때는 아무래도 종합병원을 가시겠죠. 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면 상급을 가시겠죠. 조건을 두면 둘수록 떨어진다. 그렇죠. 종합이면 좀 싸지고 상급 종합이면 조금 더 싸지고요. 이거는 내가 어느 병원을 자주 가느냐, 주변에 내가 갈 수 있는 병원이 상급이냐 종합이냐에 따라서 네. 보험료는 조절할 수 있으시니까 그건 판단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분 28,400원 정도 나오시거든요. 남자분도 마찬가지로 종합병원에서 보장받으시는 거는 27,500원 정도 나오고요. 남자는 더 비싸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비싸다라고 하는 거는 27,000원짜리 비싸다고 한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네. 예. 그리고 상급 종합이라는 게 앞에 단서가 붙으면 네. 2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을 가는 걸로 조건을 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항암 치료를 예서 약물 치료를 받던 방사선 치료를 받던 종합병원 이상급에서 그거를 하고 또 네. 환자나 환자 가족 입장에서도 종합병원 또는 상급 종합병원 이상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일반 네. 병원에서는 잘 치료를 안 하고 대부분 종합이나 상급으로 소견서를 써서 보내잖아요. 저는 가장 무난하게 이제 종합병원 네.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고 네. 거기서 만약에 내가 지금 다니는 병원이 상급 병원일 수도 있잖아요. 네. 자주 다니는 병원이 그러면 저는 상급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이 상품 역시 최소 보험료가 있을까요? 최소 보험료는 10,000원이고요. 10,000원이요? 네, 그래. 저렴하네요. 네, 근데 이 보장 자체를 가지고 보험료를 보시면 네. 10,000원이 일단 넘기 때문에 네. 다른 보다 더 넣는다 이런 것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딱 네, 이거 네. 필요하신 담보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럼 면책이나 감액기간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물론 암 관련 담보기 때문에 네. 90일 면책은 있고요. 네. 그리고 1년 이내 50%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1년 안에 그리고 90일 안에 면책과 감액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질문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네. 입원 또는 통원한다. 네.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 보장에 관한 핵심 문구인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길 바래요. 설명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입원해서 항암을 받던지 아니면 네. 입원해서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는 있잖아요. 네. 보통 여기서 이제 입원하고 통원이 붙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입원이라는 단서는 네. 뭐 수술을 하실 때는 통원보다는 입원을 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네. 붙여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항암 약물이나 방사선 같은 경우는 이제 통원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횟수가 많아지고 장기전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통원으로 받는 경우는 아무래도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의 경우에 사용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특이한 명이 치료당으로 나와 있어요. 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좀 의문이 들어서 네. 몇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네. 수술이 회당 보장되나요? 수술은 회당이죠. 왜냐면 갈 때 입원을 하던 통원을 하던 네. 한 번 할 때마다 지급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굳이 통원을 안 해도 입원했을 때도 네. 수술은 회당 보장을 한다. 네. 오케이. 그럼 여기 보장 내역 보면 네. 주사제 이외에 네. 항암 약물 치료 시 연간 1회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뭐 회당 치료 네. 받을 때마다 100만 원 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연간 1회는 주사제 이외 항암 약물 치료 시 네. 이게 어떤 경우일까요? 설명드리면 약물 치료를 받는 경우, 주사로 받는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통원 회당 1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경구약을 먹는 경우 있죠. 입으로 먹는 알약. 복용약. 예. 그런 경우는 1년에 한 번만 보장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요거는 주의를 해야겠네요. 네, 그거는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20만 원 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 살펴봤더니 유사암 네. 중에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그다음에 갑상선암 이 4개가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그걸 유사암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유사암 중에 기타 피부암이랑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네. 이렇게 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 금액이 회당 2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2개가 빠지잖아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이 빠져요. 네. 그럼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은 100만 원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 두 가지를 일반암 기준에서 주면 좋은데요. 네. 이거는 일반암도 아니고 유사암도 아닌 데서 배제가 돼서 빠져 있기 때문에 보장에서 빠진다고 보셔야 돼요. 보장을 안 해준다? 네.
암 같지도 않은 암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주의하셔서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드문 경우지만 또 네.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네.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침에 새벽같이 가서 항암 약물 치료를 받으셨어요. 네네. 그 다음에 체력이 되시면 네. 제일 늦게 항암 방사선이 네. 8시, 9시에도 하거든요, 밤에. 그러면 항암 약물을 7시, 8시에 하고 네. 12시간 정도 지나서 밤 8시, 9시에 방사선을 해요. 우리 어머니 한 번 딱 그러셨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2번 주나요? 네, 이거는 통원당, 2번 당이기 때문에 네. 2번을 다 주면 좋지만 네. 한 번만 지급됩니다. 한 번.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네. 월요일에 우리 어머니가 네. 항암 약물 치료를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끝자락 금요일에 네.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그거 네. 한 주잖아요. 네. 그거 한 번 줘요, 2번 줘요? 이거는 이제 주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냥 네. 통원 치료 당이니까 두 네. 번 다 주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네. 괜찮네요.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요약을 해보면 암은 요즘은 트렌드가 통원을 해서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게 횟수입니다.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치료당 100만 원 또는 20만 원씩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횟수에 대한 보호자나 환자의 부담을 충분히 줄여줄 수 있는 어떤 보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저희가 지금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상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정아 주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